네, 이번엔 전문가와 함께 중동 정세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협상이 정말 최종 단계다. 믿어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과 경제 워낙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란 전쟁이 빨리 협상을 통해서 잘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어서 협상 진전에 대해서 모든 그 긍정적으로 열어놓고 잘 보고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현재 상황은 녹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파이널 스테이지에 왔다, 최종 단계에 왔다 얘기를 하는데 다르게 나오는 정보나 그 언론 보도들을 보면 여전히 미국과 이란 간에 어떤 주요 의제를 놓고 간극이 크다. 특히 이제 핵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미국과 이란이 여전히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접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즉 이란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미국도 거기에 호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남아 있고요. 예. 이와 더불어서 이란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지만 미국은 정치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돼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조바심을 내고 초조하기 때문에 군사작전 재개한다는 얘기 막 나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며칠 내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미국은 대안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최종 단계에 와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접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좀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가 이란 외무부에서도 미국 측의 새로운 제안을 받고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거든요. 지금 분위기로는 군사적인 충돌보다는 좀 대화로 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예.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다시 군사작전을 재개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제 국내 정치적인 그 지지를 위해서 어떤 그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토를 하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검토를 여러 번 했거든요. 예. 검토를 했고 다 테이블 위에 제안이 다 올라와 있는데 검토만 하고 입장 변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란이 정말로 어떤 미국의 좀 새로운 제안이라 하는데 얼마나 새로운 게 나왔을까 그것도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전략적으로 나올지 그런 것도 미지수입니다. 이란이 보여주는 거 보면 핵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니까 일단 종전 합의하고 그다음에 포럼 체협을 개방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하자 그러는데 미국이 그걸 어떻게 믿고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가는 게 크다. 그렇기 때문에 잘 풀리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만 할 게 아니라 양측에서 한 발짝씩 좀 양보를 해야 진전이 네.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외신을 통해서도 장밋빛 전망이 좀 나오더라고요. 지금 중재국이 미국과 이란의 합의안을 준비 중이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또 보도된 내용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예전에 얼마 전에 미국 매체에서 미국 이란이 한 페이지짜리 양해각서를 네. 준비한다. 그래 거의 체결에 근접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얘기에 반복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얘기 나왔던 것이 이란의 핵 농축을 일시 중단한다. 그걸 모라토리움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이란에 부과했던 제재를 해제하고 동결 자금의 일부를 해제한다. 그리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점진적으로 해제하고 미국도 거기에 맞춰서 역공세를 푼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협상을 진전시키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서로 믿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이란 측이 요구하는 것처럼 뭔가 제도화된 명문화된 서류가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양해각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양해각서 얘기만 나오고 이란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좌초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예. 그때 양해각서였고 이번에 의향서인데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제도화해서 명문화해서 뭔가 합의에 들어가겠다로 서로 동의했다. 이러한 근거를 남기는 것뿐이거든요. 의향서죠. 그게 파이널 어그리먼트가 합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초안이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의향서를 갖다가 서로 얻기 위해서는 양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준비가 되느냐. 뭐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정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한 발씩 양보를 해서 이제 그 협상을 한다 이러면은 뭐 좀 협상 진전을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협상이 진전돼도 핵 문제를 둘러싼 이런 그 양측의 협상은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긴 통화를 하면서 선종전 후 협상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통화 뒤에 네타냐후 총리가 불같이 화를 냈다 이런 내용도 좀 전해지더라고요. 확실히 좀 의견이 대치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을 예. 거예요. 그래서 선종전 후 합의, 그러니까 종전의 미국의 조건으로는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어떤 그 우라늄 농축 권한이라든지 핵 권한에 대해서 일시 정지할 상당 기간 정지할 의향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해주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미국과 이란이 이견이 있는 것이고 미국은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명분을 갖고서 이제 그 선 종전하고 후 합의를 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란을 굉장히 약화시킬 수 있는 어떻게 그러면 천재 이루에게 수십 년 동안 갖고서 수건을 풀 수 있는 기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하면서 그걸 다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빨리 군사작전을 재개해가지고 이란을 최대한 무력화시키고 헤즈볼라를 무력화시키고 싶은 그러한 의도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과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선도전, 선후전, 그다음에 후 합의, 종전 후 합의 그 부분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받아들이라고 압박했다면 그렇다면 네타냐후 총리가 화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군사 공격에 대한 압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다소 끔찍한 일을 하게 될 거다. 더 강하게 공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말의 설득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힘이 좀 빠진 느낌도 있어요. 그렇죠. 타쿠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말을 바꾸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미국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유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이 뭔가 보다 적극적인 중재 역할, 조정자 역할을 해가지고 이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줄 내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내심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그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몰리고 있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없는 거죠. 유인도 없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른 플랜 B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나오는 것은 나오고 있는 군사작전 재개예요. 그런데 이번 제가 생각할 때 군사작전 재개의 목표는 전쟁 초기에 했던 군사작전처럼 대규모가 안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체제 전복이라든지 핵무력을 갖다가 완전히 무력화시키거나 미사일 전력을 제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종전, 셀프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마지막 군사작전일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 빠져나와야 되는데 협상은 좌초되고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으니 이제 스스로 이제 셀프 종전을 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제한적인 군사작전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란에 대해서 군사작전에 승리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이란이 핵을 포기하도록 정권 교체를 이끌는다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군사작전 측의 가능성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만약에 협상의 진전을 보이지 못한다면 군사작전을 재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추구 전략을 위해서 제한적인 군사작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군사적 충돌이 생길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 입지에 대해서는 좀 비난이 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군사작전 제한적 군사작전을 하고 철군을 한다면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간 거 아니냐 국제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철군한다 그러면 미국 국내적인 여론은 갈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운 결정을 했다 하면서 공화당 지지층들로 하여금 이제 비용을 더 이상 쓰지 않고 이제 미국이
현명하게 이제 전쟁을 끝냈다. 이러면서 지지하는 세력이 나올 거고요. 그거를 뭐 비난하는 어떤 반대 어떤 세력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건 일시적인 비난인 거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 그 20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놓고서 그냥 미국이 빠져나왔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그 미국 국내적인 비난이 있었습니까? 국제 비난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로 국내적으로 이어지면서 어려운 결정을 했고 뭐 그 흠결이 있지만 그래도 잘 끝냈다. 뭐 이러한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적인 정치적 비난 그 부분을 감수하면서 이제 추후에 정치적 포석을 위해서 그러한 철군을 감행할 가능성도 꽤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호르무즈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처음으로 발이 묶였던 우리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거의 석 달 만이잖아요. 근데 외교부는 이란과 협의를 했고 통행료도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참 다행이죠. 이제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정말 효과를 거둔 것이 결과를 난 것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있어요. 통행료를 낼 수 없고 그리고 이란과 협의 그리고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선박을 안전하게 호르무즈에서 빼내도록 노력하겠다. 그 원칙을 지키면서 꾸준히 지금까지 그 협상을 해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도 우호국인 한국이 지속적으로 이제 선박 문제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렵고 외교적으로 힘든 것을 감내하는 부분을 견디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외교 당국이 지속적으로 이란 당국과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고 그 부분이 이제 결과를 거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한 그러한 그 결과도 영향을 좀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누가 공격했는지 어떤 수단을 해서 공격했는지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란 측에 의한 미사일 공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란 정부가 부인을 하고 있지만 또 외교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 선박을 이제 통화시킨 이러한 그 영향도 있을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본다면 우리 외교 당국이 일관된 원칙을 통해서 이란과 미국과 소통을 통해서 얻어낸 어떤 외교적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이란 측이 우리를 배려해준 그러한 부분도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선박 25척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지 앞으로 계속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얘기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스라엘군이 한국의 활동과 같은 가자 국제구호선단을 납포하면서 지금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를 넘었다라는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보도해 주신 것처럼 국제사회,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비난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체포한 그 국제구호가들에 대한 그 인권을 유린하는 그러한 참혹한 처사가 상당히 이제 비판에 도마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번에 장기화된 전쟁을 하면서 정말로 그 민낯을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그 군인들이라든지 어떤 그 정부 관계자들이 전쟁 피로도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잘못된 편견에 의해 가지고 보편적 인권이라든지 가치를 무시한 그러한 도를 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좀 보고 이제 그 이란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까지 언급을 했는데 이 대통령의 이런 공개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체포까지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국제 구호가들을 갖다가 치고 임의로 구금하고 체포해서 구금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를 지나쳤다고 이제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짚으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가자 지구의 어떤 그 중동 지역에서의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이제 국력이 커서 보편적 선진국, 글로벌 핵심 국가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인권이라든지 국제법에 기반해서 도를 지나치는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을 한다. 이 부분을 갖다 대통령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고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문제는 거기에다가 우리 국민의 안전이 걸리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내세우는 우리 국민의 안전 이거를 최우선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임의적으로 어떤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그런 부분을 도를 넘어서 감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고 지도자가 명확하게 짚고 강력하게 비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타냐후 총리가 어떤 그 체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적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그러한 도를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비판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그 엄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의 어떤 또 입장이 나올지 계속 좀 상황을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중동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